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6월 26일 월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재건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 현상 이렇게 이제 좀 대표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오늘 시황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 리포트를 하나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장에서는 사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최근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일단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전부 다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도체가 역시나 이제 대세는 대세다, 뭐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주가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죠.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의료기기를 둘러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 그리고 장 끝나서 나온 뉴스들 중에서 이제 좀 눈이 가는 뉴스는 오늘 동성화인텍이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상당히 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신청한 다음 날부터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문자 신청을 했는데 문자가 안 들어와요 하신 분들은요, 각각 사용하시는 통신사 있죠, 통신사의 스팸으로 걸려서 사전에 차단돼 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통신사 연락하셔서 이 010-3886-1564로 오는 문자를 스팸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시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 이제 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 오랜만에 나서면서 시장을 이제 저점에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건데요. 일단 러시아 국면 전환 가능성, 이 이제 반등 나왔다. 여러분들 뉴스를 주말에 보셨을 테지만요, 러시아 내 반란 사태가 한번 좀 떠들썩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의 리더십이 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제 우군이었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뭐 이제 푸틴의 요리사였다고 하죠. 그 바그너 그룹이 러 군부에 대한 불만으로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벨라루스의 중재로 사태가 중단되긴 했지만 러시아 군사력에 있어서 큰 균열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벨라루스의 핵 전술핵 배치 등 전쟁 약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전쟁 리스크 완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양시장은 반등했고 환율 하락, 미 증시 환물은 반등했다. 아직까지 긴축에 대한 경계감과 러시아 사태에 대한 관망이 작용하면서 수급의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은 방향성 베팅보다는 선물을 통해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재건 기대감과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 심화, 사우디 대규모 수주 소식과 우크라 재건 기대감도 작용하면서 건설, 건자재, 철강 업종이 오늘 반등에 성공했다. 수급 공백이 컸던 제약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오늘 건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5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플랜트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이 목요일 날 있거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지속 매수 유입 그리고 관련 밸류 체인으로도 기관 및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다. 유틸리티 2분기 적자 지속에도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력주로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유입됐다. 자, 반도체 선호 집중과 수주 산업 모멘텀 지속성에 관심.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강보다 약에 가깝다. 삼성전자가 금일 상승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거나 또는 뉴스플로의 반응이 올랐기 때문이다. 대규모나 수주 소식과 재건 기대감이 긍정적인 재료지만 지속 가능성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 전반을 사는 프로그램 수급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의심이 있지만 반도체 업황 회복은 가시적일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실제적으로 실적 반등이 나타난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리포트인데요. 오늘 미래에셋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실적 확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
메모리 가격이 아직까지는 요원하거든요. 반등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반도체 터닝 포인트가 3분기가 아니라 늦은 4분기 또는 내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긴 했지만 셋업체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디램을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의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유의미한 수량 성장으로 추정된다. 빅그로스가 이제 나타난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2분기가 끝나고 있잖아요. 근데 2분기 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고요. 디램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SKH는 40%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목요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마이크론에서 이제 캐파 가이던스가 이제 유지될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유의미한 이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량 조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유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AI 기대감이 선행된 가운데에서 실적과 설비 투자 방향성이 뒷받침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익 전망치 상향 구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AI 기대감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그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서버 증설을 하고 있죠. 서버 증설을 하고 서버 고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규 칩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유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만원 초반대인데요. 7만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면은 6만원 아래에서 5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80%, 90% 이상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사고 싶은데 이제 마땅히 살 게 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시면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모멘텀은 더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의 HBM3를 이제 독점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DDR5 같은 경우도 수율이 90% 이상 나오면서 수율이 가장 좋고, 그리고 128기가짜리 이거는 지금 현재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초반에는 스타트가 좋아요. 스타트가 좋지만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다 아시죠? 더 성능이 좋은 제품을 결국 만들게 됩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시장 파일을 다시 삼성전자가 뺏어올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충분히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매수에 가담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 대형주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지금 사기에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 하반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또 엄청 크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루닛이 이전부터 제가 봤던 종목이긴 한데, 저는 사실 저기 5월 달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봤는데, 5월 달에 봤을 때도 뭡니까?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보고 있었더니만 주가가 10만원 아래에서 봤는데 벌써 거기서만도 이제 벌써 더블이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에서 막 급등이 나오는데도 절대 꺾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루닛은 뭐길래 이렇게 잘 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AI 있죠. AI와 의료기기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가 지금 현재 챗 GPT나 이런 거는 검색 기능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를 알려주는 기능, 이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를 가장 먼저 접목시키고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의료기기 쪽이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에 적용된 AI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를 잘 만들기로 또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슈가 일단 잘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형 호재성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루닛이 AI 폐질환 진단보조 제품 일본 건보 대상에 포함됐다. 그래서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일본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할 수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루닛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후지필름과 개발한 CXR AID가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폐질환 진단보조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 분석 시스템인데요. 지난 21년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이제는 건부 대상까지 포함이 됐다. 이거 이제 대형 호재성 내용이 나오면서 루닛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계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큐렉소도 볼까요? 큐렉소는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리뉴얼 제품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3개의 신규 기능이 추가된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를 획득했는데 이번엔 FDA까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큐렉소는 척추 수술 로봇이에요. 그래서 척추 수술할 때 큐비스 스파인 2.0 모델명 CS200인데 이렇게 생긴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큐렉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또 호재성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판 의료기기 안정성 조사기간 단순 연장은 심의에서 면제시켜준다. 뭐 이런 이제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판 중인 의료기기가 받아야 하는 안정성 유효성 조사기간이 있는데 이걸 조정하기 원할 경우 전문적 판단이 필요 없는 단순 기간 연장 같은 경우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심의를 면제해준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접목된 이 의료장비 업체들은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스토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상한가. 그리고 큐렉소 아까 이제 봤었죠. 오늘 25% 급등. 그리고 뷰노 뷰노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그리고 메디아나 이것도 오늘 급등. DR잼 이것도 오늘 8%대 급등. 그리고 코렌텍 그리고 EDGC EDGC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 그 다음에 딥노이드 뭐 이런 회사도 오늘 13% 급등.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10% 20% 상한가가 그냥 막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에 지금 현재 테마가 상당히 강하게 붙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뭐 유전자 치료제나 AI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원격 진료 테마는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크로젠이나 마크로젠도 오늘 25% 급등. 그리고 이지케어텍 이것도 오늘 급등.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전통적인 그 원격 진료 관련주죠. 그리고 물론 이제 고점 달고 쭉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노믹트리 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 이제 해당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제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매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 아직 주가가 잘 안 오르는 업체들, 특히나 인공지능과 접목이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테마가 이번 달 내내 6월 달 내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웬만해선 조정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접근할 때는 당연히 밑에서 잡았으면 바이앤홀딩이지만 고점에서 잡았다면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동성화인텍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는데요. LNG 운반선의 초전 보냉자재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이고요. 근데 이제 계약 금액이 상당히 커요. 4,410억입니다. 물론 기간이 1년 내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매출액만큼, 작년 매출액만큼 이제 한 번에 수주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이제 4년 반 동안 납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시작일이 2023년 6월 26일이지만 종료일은 27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매년마다 분할해서 납품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년마다 한 1,000억 정도씩 이제 매출액이 붙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아무리 이제 이거를 4년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이제 연간 1000억씩 보장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추가로 더 계속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등등, 예전 이제 기존 대우조선해양 등 지금 조선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주가가 아직 안 올랐어요, 동성화인텍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HSD 엔진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HSD 엔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도 매수해도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 왜냐면 HD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조선사 전부 다 이제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동성화인텍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700억이에요. 네. 3,700억인데 오늘 받은 수주만 4,400억짜리가 이제 수주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대비를 해보면 아직까지 이제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성화인텍의 실적표도 한번 같이 볼까요? 보게 되면 작년에 매출액이 4,300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53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상은 이제 5,272억에 33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2배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에 그 삼성중공업발 매출액이 1,000억씩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추가로 뭐가 나오게 되면 매출액이 또 더 크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OP도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그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익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훨씬 더 커진다. 그래서 400, 500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화인텍도 조선주 중에서 왜 조선주도 요즘에 너무 좋으니까 업황이 이제 슈퍼 서프라이즈로 접어들었죠. 특히나 이전에는 10년간 불황이었거든요. 뭐 이게 하나 제가 재밌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성중공업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삼성중공업이 지금 뭐 저점 5,000원에서 지금 이제 7,000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6,600원까지 내려온 건데 거의 한 50% 가까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0년간 2, 3, 4, 5, 6, 7, 8, 9, 이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죠. 그 10년간 계속 이제 상당히 악재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다운 사이클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막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이제 긴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수주 받은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주도 대량 수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근데 성과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업황 호황기가 지금 올해만 이루고 끝날 게 아니라 향후 2, 3년간은 계속 배는 건조를 해야 되니까, 데크가 꽉 찼다 그럽니다. 배를 건조하는 데크가 꽉 찼고요.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계속 추세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팜 소식도 하나 나왔는데요. ST팜 소식 나온 기사만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먹는 대장약 신약, 대장암 신약, 바스로파립이 개발의 쟁걸음을 보이고 있다. 미국서 임상 일상 마무리 결과보고서 수령 대기 중이고요. 경구용으로 만든 대장암 등 고형암 신약 후보 국제 일반명 확정했다. 그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등 2-1 비상 개발 예정에 있다. 그래서 대장암 등 고형암 정응증 대상 경구용 시작 후보 물질 바스로파립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을 마무리했고, 결과 확보 후에 데이터에 따라서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등 고형암 대상으로 임상 2-1B를 진행할 계획이다 라고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ST팜이 사실 지금 올리고 핵산 뿐만이 아니라 그 mRNA에 관련된 전부 다 LNP나 뭐 캐핑, 이런 CDMO를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대장암 치료제하고 에이즈 치료제도 계속해서 이제 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요.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약 모멘텀까지 붙으면 SPAM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정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심 그리고 기다림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팔고 싶어도 좀 더 버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ST팜은 꾸준히 버티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올라도 시장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섹터에만 수급이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들어와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주변에 보게 되면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이 벌고 아니면 아예 못 벌고 손실이 더 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에 속해야지 수익이 절대 적게 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는 쪽에 속해서는 안 되는 장이다.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되는 쪽에만 시선이 쏠리기 때문에요. 되는 쪽에 나도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계속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아시죠?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